안녕하세요. 2021년 1회 기사 우리 회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1번 FET가 우함수이고 FET가 우함수라 되어 있고요. F0T가 FOT가 기함수일 때 주기함수 FT란 값은 두 개를 그쵸 우함수와 기함수 값을 더한 값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연 대칭함수라고 하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는 우리 우함수 f의 이 t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녀석은 f의 2에 마이너스 t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우리 요 y축 대칭이다. 그렇죠? y축 대칭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 FOT 요 놈은 지금 기함수 정연 대칭파 함수가 된다라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F의 5에 마이너스 T가 되고, 요 놈은 y축 대칭, 요 놈은 x축 대칭이 돼서 요 놈은 y축 대칭 함수다. 요 놈은 x축 y축 대칭이라 해서 얘는 원점 대칭함수다라는 거. 그렇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1번 우리 요 우함수는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렇죠? 2번 마찬가지로 기함수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요 우변의 식을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ft라는 값은 주어졌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2분의 1에 이렇게 ft에 마이너스 이렇게 t라고 되어 있고요. 요 놈을 정리해 본다면 이 녀석은 2분의 1이고요. ft가 얼마였냐면 여러분 요 ft는 요 놈과 요 놈의 합이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f에 2에 t에 플러스 f5에 t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우리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t니까 그쵸? f에 2에 마이너스 t가 되겠고 그쵸? 플러스 f에 5에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놈을 다 전개해버리면 요놈과 요놈의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더해주면 되겠는데, 한번 또 전개하기 전에 2분의 1에, 그쵸? 여러분 얘는 FET가 있고, 여기에 FET가 있고, 그 다음 얼마가 있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F의 ET에 마이너스 T가 있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FET는 F2에 마이너스 T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F2에 T라고 써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F2에 마이너스 T는 FET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합이 0이 되겠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겠고 요 놈은 그 다음에 F0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함수에서 마이너스 F0의 마이너스 T는 F0T라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F0의 마이너스 FT는 여기는 요 녀석은 우리가 전개한 값은요. 그쵸? F의 0의 T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F0의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F0의 마이너스 T는 F0라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돼서 이 F0의 T가 되겠고요. 이렇게 약분돼서 F0의 T가 돼야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계산 결과가 이렇게 맞게 되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3번은 같은 계산을 했는데 FET라 되어 있으니까 계산이 잘못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2번 평형 3상 Y결선이네요. 그쵸? Y결선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부하의 선간전압이 100 루트 3의 위상은 0도이고 선전류가 20 마이너스 60도일 때 이때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네요. 그쵸? 한 상의 임피던스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니까 우리 한 상의 임피던스니까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라는 건 I분의 V가 돼야 되는데 한 상의 임피던스니까 이때 전류가 상전류가 돼야 되고 전압도 상전압이 돼야 되겠죠. 한 상의 임피던스니까 상전류분의 상전압이 바로 이때 한 상의 임피던스가 될 거고요. 우리 Y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게 되고요. 그쵸? 위상도 물론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선간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크기가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가 앞서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 Y결선의 선전류는 상전류의 크기 위상이 같고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크기는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가 앞서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 상의 임피던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상의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요놈의 전압이 상전압이 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주어진 전압은 선간전압이니까 크기는 루트 3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크기는 100이 되고 위상 상전압은 그렇죠?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30도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30도가 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상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전류인데 Y결선이니까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으므로 20에 마이너스 60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요 벡터의 나누기, 그렇죠? 크기는 나누면 되고요. 위상은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60이니까 플러스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상의 임피던스는 크기는 5가 되고 위상은 30도가 된다. 정답은 1번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회로에서 120V와 30V의 전압원, 능동소자에서 전력은 각각 몇 와트입니까? 단. 전압원에서 공급되는 발생하는 전력은 플러스이고 소비 또는 흡수되는 전력은 마이너스이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먼저 여러분 이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한번 I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전압원과 이 전압원의 연결을 보게 되면 이 전압원에 의한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 전압원에 의한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니까 요놈 120V와 30V는 반대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등가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요놈은 반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가를 그려보면 90V가 되고요. 요놈은 35매, 요놈은 15미 되겠네요. 여러분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우리가 어떻게 R분의 V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저항값은 얘 합이 45고요. 전압은 90이니까 이때 요 방향으로 2A 전류가 흐르겠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2A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전력을 구하시면 되는데 P는 우리가 VI라는 식을 이용해서 전력을 구해 볼게요. 이 부하가 모두 저항이기 때문에 이때 구한 전력도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리액턴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력의 단위는 모두 와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압원에 의한 전력을 제가 P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P1 전압은 얼마죠? 12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전류는 2A가 되겠고요. 방향은 요 전압원에 의한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고 실제로 전류도 그쵸? 요 방향으로 흐른다 했으니까 요 전압원에 의한 전류도 요 방향 흐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서 플러스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전력은 240이 되겠고 그 다음 P2는
요 전압원에 의한 전력이 되겠죠. 그쵸? 전압은 30인데 곱하기 전류는 그쵸? 기준 방향이 여러분 요 방향이 I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요 전압원에 의한 전류 방향은 요 방향이 되니까 반대 방향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0W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소비 전력 각각 240과 마이너스 60이 된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4번. 각 상의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영상분 전압의 수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상분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3분의 1의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영상분이 되겠죠. 근데 이때 순시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순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A상, B상, C상의 전압이 주어졌고요. 우리 요 A상의 전압을 페이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페이저와 복소수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때 값은 제가 최대값으로 나타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순시값을 구할 때 순시값 앞에 있는 이 값이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최대값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A상의 전압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죠? 크기는 40이고 위상은 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40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B상은 어떻습니까? B상은요. 최대값으로 구한다면 B상은 여러분 크기가 얼마고 최대값은 40이고요. 위상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90도라 쓰시면 되겠고요. 이 녀석은 그러면 마이너스 J의 40이 되겠고요. VC는 어떻습니까? 지금 VC는 마찬가지 최대값으로 표현한다 했으니까 크기는 40이고 위상은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플러스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을 다 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죠? 우리 영상전압이라는 건 세 개 값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렇죠?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을 더하면 결과적으로 40이 되겠고. 그렇죠? 위상은 0도가 되겠죠? 요 놈과 요 놈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놈을 또 영상분을 구하기 위해선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때 영상분의 최대값은 3분의 40이 되겠고 위상은 0도가 될 테니까 답은 이렇게 2번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5번. 그림과 같이 삼상평형의 순저항 부하가 단상 전력계를 연결했을 때 전력계값이 W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삼상 평형 순저항 부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때 이 전력계의 지시값이 W가 되어 있다. 이때 이 삼상 부하에 소비되는 전체 전력을 구하세요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전력계가 하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력계가 두 개인 경우를 봐볼게요. 두 개인 경우를 봐보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죠? 삼상의 전력을 두 개의 전력계로 그쵸? 측정하는 방법을 이 전력계법이라고 하고요. 전체 전력은 어떻습니까? 각각 전력계에 지시값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전체 삼상의 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계법은 각각 전력계의 지시값을 얘를 W1, W2라 했을 때 두 개를 더한 값이 전체 삼상의 전력이 된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얘가 삼상 평형 부하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의 지시값이 W라면 요 놈의 지시값도 W가 돼서 두 개를 더한 값은 2W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정전 용량이 C인 커패시터에 단위 임펄스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위 펄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시간 함수로 델타 t라 표기가 되죠. 그쵸? 이때 커패시터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VC 콘덴서 양단의 전압 V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T DT가 바로 C의 전압이 되겠죠? 물론 이 구간은 0에서부터 T까지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 이는 어떻습니까? C분의 1이고요. 인테그랄 I의 DT가 바로 C의 전압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전류가 뭐라 되어 있냐면 단위 임펄스 함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 임펄스 함수, 그쵸? 근데 여러분 임펄스 함수라는 건 우리가 IT 전류라고 한번 해볼까요? 전류 IT는 이렇게 델타 T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델타 T의 파형이 어떻습니까? 이런 파형을 가지고 우리가 임펄스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요 인테그랄 I의 DT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놈의 면적이 되겠죠. 임펄스 함수에. 왜냐하면 요 적분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누구를 구하기 위함이냐면 면적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임펄스 함수의 면적이 바로 인테그랄 I의 DT한 값이 되겠고, 여러분 임펄스 함수는 가로가 입실론일 때 세로가 입실론분의 1이 되므로 요놈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되죠? 1이 돼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를 가지고 우리가 써보게 되면 면적은 1이니까 C분의 1에 1은 UT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답이 4번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랑 차이는 뭐냐면 UT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항상 시간이 0에서부터 높이가 1이 되는 이런 계산함수의 의미가 된다는 거고, 그냥 1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0 이전에서 높이가 1이 돼야 되고 0부터 높이가 1이 되는, 그쵸? 얘가 이제 우리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는 전류가 흐르는 시간 0에서부터 t까지의 적분이 되기 때문에, 그쵸? 0에서부터 넓이가 1이 되는 거지, 우리 C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쵸? 스위치를 오프할 때 0 이전에는 요놈이 넓이가 나오질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의 의미와 UT의 의미는 1은 시간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렇게 크기가 1이 되는 함수가 1이라는 거고, UT는 언제나 0에서부터만 높이가 이렇게 1이 돼서 계단 모양을 되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꼭 UT로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그림의 회로에서 t가 0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 1초에서 2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 뭐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RL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 어떻습니까? I는 R분의 2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이런 거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뭐 얘를 특성근이라고 하고,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는 뭐 시정수라고 하고, 그렇죠? t는 t가 0일 때 개방 상태에서 무한대가 되면 단락이 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잘 말씀드렸으니까, 그쵸? 제가 우리 특강 때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문제 같네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보면 되겠죠. R이라는 건 저항을 의미하고요. 저항은 여기서 회로에서 5가 돼 있고, 2는 기전력 전압이고 20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인데 L도 5, R도 5니까 5분의 5에 곱하기 T. T는 시간인데 T는 1초라 했으니까 이렇게 1.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답은 2.52가 돼서 1번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8번 순시치 전류. I는 지금 정연파 전류네요. 그렇죠? 정연파의 파고율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 파형률과 파고율이 있는데 요 파고율은 우리 시료값분의 최대값을 파고율이라 하죠. 그래서 정연파의 파고율 같은 경우는 얼마? 루트 2, 1.41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9번은 그림의 회로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L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때 L의 단위는 미리헬리 찾아주시면 되겠죠. 정저항 회로라는 건 어떤 회로가 주파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저항값이 되는 회로를 정저항 회로라고 하고요. 정저항 회로의 조건은 R제곱은 C분의 L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정저항 조건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지만 문제 풀 수 있죠. R제곱은 루트 C분의 L.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L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L은 R제곱분의 C. R값은 주어졌네요. R값은 10이니까 10의 제곱에 곱하기 C값은 100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게 되면 결과는 0.1 헬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0.1 헬리가 나오지만 문제에서는 미리 헬리를 물어봤으니까 10의 3승을 곱해서 100 미리 헬리가 된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번 분포 정수에 있어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값이 R 옴퍼메타, 인덕턴스가 20mH per 메타, 누설 컨덕턴스가 0.5 per 메타 일 때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 다시 말하면 무외형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무외형 선로라는 건 파형에 일그러짐이 없는 회로, 다시 말하면 우리 감쇄 정수가 주파수에 관계가 없게 되는, 그쵸? 요 회로를 구해주시면 될 텐데, 요놈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 무외형 선로의 조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LG는 RC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파형에 일그러짐이 없는 무외형 선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 문제에서는 커패시턴스 C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쵸? C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요 문제에서 C는 R분의 LG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L은 여러분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0mH니까 결과는 그냥 0.2라고 쓸까요? 원칙은 200 곱하기 10-3승이지만 0.2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했고요. G값은 얼마입니까? G값은 컨덕턴스니까 0.5가 주어졌고, R값은 저항값이 100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래서 얘는 0.01을 그쵸? 나누기 100을 한 값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 놈은 몇 마이크로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1000, 그쵸? 마이크로 퍼 메타가 마이크로 페로 퍼 메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없이 대부분 문제가 간단하게 나와서 여러분께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다음에 있는 설비까지도 잘 풀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